미국의 독립기념일에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때문에 미국 장은 휴장이고요. 암호화폐 커뮤니티도 그리고 관련된 뉴스도 굉장히 조용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말은 많이 해도 아직까지는 미국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정말 크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 3943달러, 이더리움은 1954달러입니다. 미국은 독립기념일을 맞이해가지고 사람들이 파티를 벌이고 불꽃놀이 쇼를 하고 소풍을 나가는 등 여가를 즐기면서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 시민들의 신용카드 빚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1조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60억 달러만 더 쌓이면은 1조 달러. 이렇게 쌓인 빚이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폭발하게 되고 나면은 당연히 금융시장이라든지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국가채무를 포함해가지고 미국 빚의 끝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다음으로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통화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부가 마지못해가지고 아르헨티나 상업은행들로 하여금 중국의 위안화를 사용해가지고 은행 계좌를 여는 것을 허가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달러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라고 하는데요. 아르헨티나 페소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이후 달러 대비 가치가 80% 하락한 상황입니다. 달러가 모자라니까 바로 위안화로 눈을 돌린다. 자, 위안화가 그만큼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법정화폐는 계속해서 녹아내리고 있는 상황. 약 3, 4년 전에 팀 드레이퍼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을 하라. 그러면은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말을 들었었더라면은 상황이 지금보다는 엄청 더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 6,000달러였었던가 그랬었거든요. 참 답답할 노릇이긴 합니다만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사람들이 위안화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눈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보고 다음으로는 재민이 쌍둥이 형제 뿔났다. 작년 제네시스 트레이딩 때부터 해가지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돈이 엄청나게 묶여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런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창업자인 베리 실버트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고 합니다. 어이 베리 실버트 니네 미국 기준으로 7월 6일 오후 4시까지 1조 9천억 원 내놔 아니면은 소송전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과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해당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을까 아니면은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에 폭풍이 몰아닥치게 될까? 이어서는 비트코인 소식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2개의 분기 연속 양봉을 기록을 했는데 이는 2021년 이후 처음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만큼 분위기가 많이 개선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온체인 데이터에 의하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또 그렇게 많이 던지고 있다라고 하죠. 지난 3주간 54,000개를 거래소로 옮겼는데 현물 매도가 의심되는 상황 속에서 해당 물량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잘 버텨줌과 동시에 거래소 내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을 야곱야곱 먹는 고래와 새우들이 많이 있다. 물량이 소화가 잘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선물 프리미엄을 봤더니 6.4%대까지 올라갔다더라. 이는 18개월 만에 최고치로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장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유명 온체인 분석가죠. 윌리엄 클레멘트는 최근에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실현가치 대비 시장가치를 봤더니 지표가 기준값인 1을 상방 돌파를 했었다. 이를 봤을 때 장기 보유자들의 실현가치 대비 시장가치 지표가 과열 구간에 위치하지 않아가지고 상승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중앙화 거래소 내 비트코인 유동성 감소도 낙관적인 전망을 뒷받침한다. 고로 결론은 비트코인 강세장이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차트도 첨부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장투자들의 MVRV 지표가 상승했을 때 하락장을 거쳐서 상승했을 때마다 불장이 시작됐었다는 것을 근거로 지금부터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가 반복된다면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해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슈퍼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소식이 또 한 가지 나왔었는데 그가 말하면 모든 것이 반대로 간다. CNBC의 무당이라고도 볼 수 있는 짐 크레이머가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이를 해석을 해본다라면 비트코인 투자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작년에 비트코인 가격 조금 올랐을 때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 떨어질 것이다 라고, 암호화폐는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쭉쭉쭉 더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소식을 들은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환호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라면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서는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체인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불장이 시작됐다 라는 식으로 방방 뜨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분석 같은 경우 그 반대로 생각하는 분석들도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지금 보니까 추세 저항이 계속 막혀가지고 쭉 떨어질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이것은 뒤집어 놓은 차트다. 가격 떨어지게 된다면 48,000달러대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비트코인 가격 48,000달러대까지 가자 하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져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비트코인 롱 포지션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몰렸다라고 합니다. 롱에 이렇게 많이 물렸기 때문에 한번 가격 내리면서 롱 포지션 정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라면서 매크로 CRG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오늘 휴일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술 마시고 이제 술김에 롱 포지션 버튼을 누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조정이 오게 된다면 어디까지 내려오게 될까? 청산가로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세 군데 구간을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락할 때 청산가는 35,609달러, 31,151달러, 그리고 29,494달러 정도를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세력들이 롱 포지션이 아니라 숏 포지션을 노린다면 31,440달러 위까지 올려가지고 정리를 한번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롱 포지션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 것으로 보아서 떨어뜨릴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측들 나왔었습니다. 크립토 체이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안 내려갈 것 같지, 근데 과거에도 한 번씩 다 내렸었어 라고 하면서 28,000달러에서 9,000달러까지 한번 가격이 내려올 수 있음을 시사를 했었고, 자, 다음으로는 인컴 샤크 분석가. 자, 물론 내가 틀렸으면 좋겠지만은 OBV 지표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28,000달러대까지 비트코인이 한번 하락할 수 있음을 가리키기도 했었습니다. 킹핀 크립토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쭉 떨어진다 그러면은 29,000달러대까지 떨어질 수가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리테스트 할 때 본인은 숏을 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정을 보고 있는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같은 구간을 보고 있죠. 28,000에서 29,000달러 사이, 28,000 후반에서 29,000 사이를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내려가지고 바트 심슨 패턴이 오랜만에 한번 나올 것인가? 롱 포지션이 몰려있는 가운데 휴일이라서 유동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비트코인 분석도 있는데요.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는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있죠. 구간 안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인다는 전제하에 가짜 하락 나온 후에 상승했었던 것만큼, 근데 가짜 상승 나오면서 34,000에서 6,000달러 사이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하락하게 되지 않겠느냐, 다시 구간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떡상을 외치고 있는데, 과연 세력들은 사람들이 계속 기뻐하도록 둘 것인가, 아니면은 그들의 희망을 한번 밟아줄 것인가? 다음으로는 특정 주소가 바이낸스로 이더리움 3만 개를 전송하기도 했었고, 블러 토큰 에어드랍을 가장 많이 받은 주소도 OKX에 해당 물량을 집어넣었습니다. GRT 고래 같은 경우도 1100만 개의 GRT를 거래소로 집어넣기도 했었고, 페페 고래 같은 경우는 페페를 몽땅 빼가지고 유니스왑에서 팔아제끼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가격이 좀 오르자 고래들이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최근에 조금 올랐었던 알트코인 중에 앱토스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앱토스 상승세를 한국이 주도했었다라고 합니다. 업비트에서 프리미엄이 5% 이상, 앱토스, 이 아파트, 한국 사람들이 아파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앱토스에 거래가 많이 몰린 것이 아닌가라는 개소리도 한번 해보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 달에 물량들이 언락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옵티미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그리고 원숭이 코인들이 락업이 해제가 될 예정인데요.
원숭이 코인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17일 전체 유통량의 4.23%, 아파트 코인 같은 경우는 12일 유통량의 2.17%, 옵티미즘은 30일 유통량의 3.75%가 물량이 해지가 될 예정인데요. 어디로 분배가 되는지는 해당 기사를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래들이 이더리움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량들을 많이 거래소로 옮기고 언락되는 물량이 나오게 될 예정인데요.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시장 분위기에 따라가지고 이런 물량들을 다 받아 먹으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번 달 비트코인 등 분위기를 잘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언제나 뒷말이 많은 남자 저스틴 선, 한국에서는 아가리 선으로 통하는 저스틴 선에 관련된 폭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회사인 시넴하인의 파트너인 아담 코크란이 저스틴 선과 그의 가족들이 트루 USD, 후오비, 폴로니엑스 그리고 중국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 가지고 불법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격을 한 것인데요. 일단 기사가 좀 긴데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저스틴 선을 비롯해 가지고 그의 가족들로 유추되는 인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 나라의 시민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타, 아프리카, 기니, 비사우 그리고 섬나라인 세인트 키츠 앤 네비스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각자가 역할을 나눠가지고 여러 암호화폐 관련된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유령 회사들 그리고 서류만 확인해 볼 수 있는 페이퍼 컴퍼니 등등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본인들의 실제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 가능한 추측은 이 회사들이 사기, 중국 내외 자금 세탁, 합법적이지 못한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이들에 관련된 연관성을 더욱더 깊게 파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저스틴 선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최근 SEC에 기소가 되기도 한 저스틴 선, 게리 겐슬러와 저스틴 선의 대결이 펼쳐지게 된다면은 재밌겠네요. 악마와 양아치의 대결. 저스틴 선이 만약에 불법적인 행위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다면은 이번 기회에 청소를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오늘도 토마토밭 도와주기, 채널 도와주기, 바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모여가지고 큰 힘이 됩니다. 도와주시는 분들 돈 많이 버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